안녕하십니까. 세부 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식에서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비주얼 알파벳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식에서의 가장 기본은 비주얼 알파벳입니다. 그 비주얼 알파벳들이 묶여서 이제 그 음절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을 이루면서 비주얼 워드가 이제 서로 묶여서 어떤 그 물체의 형태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물체 형태들을 이전에 옛날에 세부에서는 C 파라메타로 이제 기재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알파벳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곡률이 같은 부분을, 즉 컨투어에서 곡률이 같은 부분을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곡률이 같은 부분을 묶은 거를 이제 아크라고 그러고, 곡률이 제로가 되는 거는 라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곡률이 없는 거는 포인트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는 직선하고 그 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컨투어에서의 라인하고 포인트고,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는 라인하고 포인트는 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약간은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러블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절인데, 이거는 이 아크들, 즉 이제 알파벳들이 서로가 몇 개가 모여가지고 어떤 그러한 패곡선을 이루고, 그 패곡선이 하나의 이제 면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들이 다 묶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워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물체들이 점점점 더 복잡한 단계로 이제 표시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전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제 뇌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복잡한 물체 형상으로 이제 엮여지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이거는 후라이팬이고 이거는 입술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체들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이제 여기 그 밑에 있는 구성 요소가 이제 단어, 수거, 이제 음절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레고 블럭을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이거는 음절은 레고 블럭 하나하나를 이제 일컬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음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레고 블럭처럼 어떠한 형태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고 블럭처럼 점점 더 이제 복잡한 형태로, 그래서 요즘에는 레고 블럭이 뭐 비행기 날개를 도 나오고 사람 머리 같은 경우도 나오고 특수한 형태가 많이 이제 블럭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형성을 하시면은 옛날에 이제 레고 블럭하고는 다르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레고 블럭을 이제 단어하고 수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하고 바퀴, 뭐 사람, 뭐 조종사, 머리, 뭐 몸체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그러면 이제 비행기 모양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의 이제 문장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렇게 물체를 형태를 인식하는 거는 여기서 써 있듯이 언어에서 이제 문장을 해석해 나가는 경우에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걸 이제 세부에서는 엑스파라로 기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가장 이제 기초적이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맨 밑에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엘리먼트인데, 그러면 알파벳으로 끊는 기준이 뭐냐, 이제 정확히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에게 전부 원인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작은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게 동그랗게 이제 깨끗한 원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은 전부 이렇게 찌글찌글하기도 하고, 위에는 이제 이 스캐닝하는 거에 이제 특성상 이제 이게 평평하게 됩니다. 이게 플랫탑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위아래 왼쪽 오른쪽은 전부 이렇게 그 직선 선분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그게 이제 하나의 원으로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픽셀 단위로 해서 그거를 공유를 구하다 보면은 이런 데서는 거의 이제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평평하게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럭키하게 한 번에 이렇게 전부 하나의 원으로 이제 구성이 묶였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같은 곡률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제 같은 곡률이죠. 눈으로 보기에 같은 곡률인데 여러 개의 조각들로 이제 끊어져서 곡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화소의 구성상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이렇게 동그라미 전체 하나의 원으로 같은 곡률이면 여기서 써 있듯이 같은 곡률은 되도록이면 여기 물음표가 되어 있죠. 그 같은 알파벳으로 구분되어야 된다. 왜 물음표가 되어 있냐 하면은 이게 하다 보면은 뭐 뇌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자기 그래머지 법칙이죠. 룰에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이미지 형상에 따라서.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전체가 다 같은 곡률을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거를 잡아주면은 아래쪽에서 좀 되도록이면 좀 많이 잡아주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위쪽에서 합쳐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이라는 거는 어떤 룰들이 완전 완벽하게 정의된 거가 아니라 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도 이거에 속하고 이럴 수도 있으면 이런 것도 이게 속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뉴럴 네트로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 같은 걸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거가 이제 그 알파벳으로 끊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원은 하나의 알파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벳으로 묶는 방법은 어떻게 묶는 것이냐. 이제 알고리즘으로 묶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일단 아크가 되려고 그러면은 오목은 오목끼리 볼록은 볼록끼리 전부 다 묶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컨투어를 따라가면서 좀 같은 구간, 그러니까 오목이 같은 구간이면은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구간에서 이제 볼록이 되면은 이제 파란 구간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어떤 게 오목이냐 어떤 게 볼록이냐라는 컨투어가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 구간하고 파란색 구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크를 합치는 방법을 보시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컨벡스는 컨벡스끼리, 그다음에 이제 컨케이브는 컨케이브들끼리 이제 합친다. 그래서 이제 왼쪽처럼 이제 노란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쳐진 것들에 대해서 곡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크 검사를 하는데 아크 검사는 다음 시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로 판명이 나면은 그 컨벡스나 컨케이브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는 거죠. 그래서 아크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만약 아크가 아니면 그 컨벡스 컨케이브를 곡률이 가장 나눠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곡률이 같은 구간으로 나누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구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즉 곡률이 가장 큰 곳이나 가장 작은 곳이나 그 같은 건 얘기인데 그것을 기점으로 이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나누어진 구간들에 대해서 각각 다시 아크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크 판정이 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아크 검사 방법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보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곡선이라는 거는 뭐 포물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밋밋한 곡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정확하게 동그란 이제 이제 원도 있고 그런데 아크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호인데 그 아크라는 거는 이제 원의 일부분이죠. 원의 일부분을 어떻게 자르든 간에 하여튼 부채꼴로 형성이 되는 어떤 그거를 아크라고 그러는데 그 아크, 즉 원의 일부분은 그 둥근 정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둥근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숫자로 다 이제 나열을 한번 수식으로 구해서 나열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전부 다 맞아야지만 그게 이제 원으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하냐면은 삼각형의 이제 원상에서의 이제 삼각형의 밑부분을 베이스라고 이제 놉니다. 이게 이제 베이스라고 되고 그 베이스에서 이제 원의 이 가장자리까지 그 높이를 이제 하이, 즉 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이 제로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 삼각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서 여기 x2, y2까지 오는 게 이게 아크냐 아니냐, 요 호가 이제 결국 이제 아크냐 아니냐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요 베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베이스를 정하고 하이 제로를 구한 다음에
여기 하이 제로에서부터 양 끝점에 직선을 긋고 그 직근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 직선이죠. 그걸 다시 베이스로 놓으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높이 하이 1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하이 12의 높이가 원인 경우에는 베이스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곡률로, 그러니까 원의 곡률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더 볼록하게 되면 원이 안 되고 이거보다 좀 더 평평하게 되면 또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크를 계속 작은 피스로 쪼개가면서 그 밑에 있는 베이스 길이에 따라서 그 즉 높이가 일정한 그 원의 그 비율에 맞아서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쪼개지겠죠. 형성이 되면은 이거는 원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거는 원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나는 게 하이 10이 노멀라이즈 된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백분율 숫자예요. 그래서 그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하이 제로, 즉 맨 처음에 하이 제로에 대해서 여기 그 양변의 높이 하이 12가 얼마만큼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백분위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37.55라는 거는 보면은 하이 제로가 이제 100인 경우, 그러니까 1인 경우에 여기가 하이 12가 37.55 정도, 즉 37% 정도가 돼야지 된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거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작으면 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숫자로 쭉 표시를 하는 건데, 여기를 이제 베이스가 51 정도부터 이제 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삼각형이 왼쪽에 이렇게 좀 길게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51이면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에서 따져봤을 때 하이하고 이제 하이 12의 레이쇼가 이 정도 된다는 거고, 이 빨간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죠. 빨간 삼각형 정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 베이스의 길이가 이게 지금 반지름이 100으로 났기 때문에 이 베이스의 길이를 보면 한 80 정도 되겠죠? 80령. 그럼 80.0이라고 보고 80령에서 그때 여기서 이제 베이스가 똑같네요. 80.0. 베이스가 81%에서는 하이가 좀 줄어들죠. 79.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왼쪽에서부터 베이스가 51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51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여기 위에도 물론 숫자가 있지만 그냥 지면상 화면 그 면적상 제가 이제 자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이스가 100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온 거죠. 정확하게 이제 반이 온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에서 그 정도 되고, 예를 들어 80이면은 쭉 보죠. 80이면은 이제 하이 제로가 80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80인 경우에 하이 12가 27.6, 그걸 노멀라이즈 하면 34.5 정도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죠. 여기 빨간 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하이 12의 높이가 퍼센트로 따지면 이제 얼마? 34.5% 정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작거나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00을 거쳐서 100이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쭉 오면은 여기서 베이스가 이제 그 100에서 다시 또 줄어들기 시작하죠. 99, 98, 뭐 95에서 쪽에서 이 정도까지 오면은 다시 한 51 정도. 그러니까 여기의 숫자에 다 맞춰가면서 이제 아크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로 나뉘어진 곡률들이 하나로 이제 합쳐진 예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원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전부 곡률이 작은 구간으로 이제 잘게 쪼개져 있죠. 여기서 왜 그게 다 합쳐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너무 확대를 시켜봐서 이렇게 좀 쭈글쭈글한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의 그 호로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호로 합쳐진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이것도 이제 멀리서 보면 호로 보이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색으로 표시된 거가 이제 여기서는 아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묶여진 같은 곡률로 묶여진 아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레이는 선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너하고 코너나 아니면은 이제 아크하고 뭐 코너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그 선분, 즉 이제 곡률이 제로죠. 그거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화이트는 선분은 선분인데 이제 이게 아까 파란색하고 녹색으로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쪽으로 휘었다 이쪽으로 휘었다 그럴 때 중간 부분에 이제 그 굴절이 일어날 때 그 중간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선분입니다. 똑같아요. 뭐 그레이나 화이트는 똑같은데, 이거는 그 같은 컨벡스일 때는 그레이로 표시되고, 컨벡스하고 컨케이브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이트로 표시한 겁니다. 레드는 뭐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코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깔별로 다 표시된 거가 하나의 이제 완전한 알파벳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하나의 알파벳으로 잡히는데, 달팽이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곡률이 같질 않아요. 그래서 달팽이 모양을 원래 이제 곡률이 같은 걸로 이제 나눠보면 이렇게 여러 개 이제 피스들로 이제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다 한꺼번에 합쳐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달팽이는 가면 갈수록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곡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쪽 곡률하고 이쪽 곡률이 다르죠. 이쪽 곡률도 높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어느 정도까지 비슷한 부분들은 이렇게 그 금색으로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되는데, 여기서 그 같은 컨벡스로 분류가 된, 이거 전체가 여기 끝까지가 전부 다 컨벡스로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벡스로 하다 보면은 이게 길이가 길어져 가지고 파란색이 계속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곡률하고 여기 바깥에서의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바깥에 있는 그 컨벡스하고 안쪽에 있는 컨벡스가 동시에 이제 합쳐질 수가 없어요. 곡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이어진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C8R을 기재를 하려면은 그 중심을 구해야지 되거든요. 그 클럭와이즈라는 그 파라메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합쳐진 아크들의 이제 센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센터가 나온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선이 안 그려진 거는 뭐 원에서 어떤 쪽으로 이제 그 반지름을 표시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거는 원인 경우에서는 반지름 표시를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아크적인 면에서만 이렇게 반지름 표시를 한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달팽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제 그 중간이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이 곡률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 때문에 이제 편차도 있지만, 여기서는 달팽이 같은 경우는 곡률이 그냥 여기서는 원 같은 경우는 최대로 해봤자 360도인데, 달팽이 같은 경우는 뭐 심하면은 뭐 930도도 나오고 710도도 나오고 540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돌아가면 두 바퀴 돌면 720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곡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쭉 플러스 곡률로 갔다가 나올 땐 다시 마이너스 곡률로 되면서 나중에 끝점에 오면은 정확히 360도가 돌아갔다고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센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720도 뭐 930도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러한 그 컨투어를 정확히 360도, 맥시멈이 360도니까 360도 간격으로 끊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180도 간격으로 이렇게 끊어줘서 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된 알파벳들과 센터를 구해본 첫 번째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아까도 여기서 금색으로 표시한 거가 이제 통합된 아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이가 20 이상의 아크들만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센터들이 이제 대충 정확하게 구해진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센터들은 전부 이론적으로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구간에서 곡률만 나오면은 이거는 센터는 끝점하고 끝점 두 개를 이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직각으로 양분하는 그 선상에서 그 다음에 반지름만큼 길이를 떨어진 포인트를 구해내면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센터가.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곡률만 정확하게 구해졌다면은 이게 센터는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센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한 번 더 보시면 이거는 전에 보였던 이미지 중에 이제 스파이럴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소용돌이처럼 몰아가는 거죠. 그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금색으로 표시된 거가 이제 통합된 것들이 쭉 안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원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달팽이처럼 이렇게 좀 약간 퍼지는 그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조구 스피어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바깥에가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된 거가 정확하게 금색으로 이제 통합이 됐죠. 여기서도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그 그라디안트 쪽에서 이제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센터 자체는. 예. 그리고 이거는 장미의 일부분인데 장미도 이제 약간 돌아가는 그런 부분, 그러한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알 것 같고, 이거는 냄비 그림인데 이제 냄비에서도 정확한 이제 이 센터들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곡률을 있는 거는 전부 다 합쳐지는 그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7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7에서는 비주얼 알파벳을 구했는데 이제 그 비주얼 알파벳의 이제 물체의 모양은 알파벳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점점 큰 단위 단어 수거들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은 컨투어상에서 같은 곡률을 갖는 구간들을 구분해서 얻어진 아크들로서 되도록이면 같은 곡률은 같은 알파벳으로 엮어야 되지만 현실상의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위쪽 레이어에 들어가서는 다시 엮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만 가면 돼요. 그 길이 뭐 10만 가지가 있건 뭐 100만 가지가 있건 그거는 다 수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10만 가지가 전부 하나의 물체로 똑같은 물체로 그냥 이어지는 패스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쪽으로 잘 묶어주는 게 패스를 이제 그 지름길로 가는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곡률을 합치는 방법은 이제 컨투어를 따라서 일단 컨벡스는 컨벡스끼리 묶고 컨케이브는 컨케이브로 묶은 다음에 그걸 통째로 아크 검사를 하고 이제 같은 검률이면 아크로 묶고 아니면은 이제 두 개의 구간으로 각각 나눠서 각 구간을 따로따로 아크 검사를 하는 그거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크 검사는 이제 원이 갖는 둥근 정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둥근 정도에 맞으면 아크로 분류를 하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아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달팽이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곡률이 안쪽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곡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총합은 안 되고 그거를 구간 나누어서 이제 나중에 합쳐야지 된다. 나중에 위쪽 가서 이거는 달팽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서 그게 한꺼번에 합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크의 위치와 회전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아크의 센터를 구해야 되는데 그 왜 구하냐면 이제 C 파라메타의 클로와이즈 즉 얼만큼 돌아갔느냐를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크의 센터를 구해야 됩니다. 곡률 자체가 약간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센터가 그냥 약간의 좀 편차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인식에서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가장 밑바닥이면서 필수적인 어떤 비주얼 알파벳을 구해냈습니다. 이제 물체 인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비주얼 알파벳이 구해지면 그거를 가장 기본적인 아톰으로 놓고 그 아톰에서부터 이제 각종의 이제 분자도 구하고 고분자도 구하고 고분자가 뭉쳐서 다시 이제 하나의 이제 물체에서 책상도 되고 신발도 되고 이제 그런 거가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비주얼 알파벳을 구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브젝티브 컨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